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고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갑 속의 지폐, 혹은 스마트폰 앱의 숫자, 이것이 정말 우리의 것일까요? 만약 정부가 법안 하나를 조용히 통과시켜 우리가 아는 돈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금 개혁이나 예산안이 아닙니다. 바로 디지털 달러 법안 같은 것입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금융 범죄 척결.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훨씬 더 거대합니다. 바로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확보, 돈 자체의 제약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키보드 클릭 한 번으로 당신의 구매력을 동결시키거나 통제하거나 심지어 삭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명시적인 설계 목표이며 전 세계 정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미 130개가 넘는 국가들이 CBDC를 개발하거나 시험 운용 중입니다. 중국은 2020년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하여 현재 2억 6천만 명 이상의 모든 구매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21년 이나이라를 도입하여 자본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외화 접근을 제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하마, 스웨덴, 유럽연합, 인도, 브라질,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60%가 달러로 결제되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책정됩니다. 만약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한다면 이는 단순히 미국 내의 거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상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부 금융 권력의 확장이며 혁신과 안보라는 이름 아래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CBDC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통제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는지,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를 어떻게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한번 도입되면 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지 오늘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CBDC는 단순히 디지털화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용카드와 계좌 이체를 통해 디지털 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워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리 대단한 변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CBD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날짜에 소멸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돈, 특정 물품의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돈, 법원의 명령 없이 즉시 동결될 수 있는 돈, 그리고 모든 거래 기록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남기는 돈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통제 계획이며 우리에게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디지털 머니와 CBDC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를 할 때 그 거래는 민간은행을 통해 중개됩니다.
우리는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은행이 달러나 원화를 보관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면 은행은 계좌 간의 숫자를 옮기고 그 거래를 기록합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이 보고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개별 거래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CBDC 시스템에서는 중간 매개체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나 미 연준의 직접 계좌를 갖게 됩니다. 모든 거래는 중앙은행의 원장에 직접 기록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누구에게 돈을 받는지, 어디로 송금하는지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민간은행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우리는 정부와 직접 거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화폐 시스템에는 없었던 세 가지 새로운 능력이 정부에게 주어집니다. 첫째, 완전한 감시입니다. 정부는 당신의 모든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쇼핑하는지, 무엇을 사는지, 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는지, 집계된 데이터가 아니라 개별 거래 수준의 상세한 정보입니다. 당신이 정치단체에 후원금을 내거나 변호사에게 상담료를 지불하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까지 정부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거래가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저장됩니다. 둘째, 프로그래밍 가능성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지폐와 달리 디지털 화폐는 규칙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소비를 강제하기 위해 특정 날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유효기간이 있는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류, 담배, 총기 등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아예 구매할 수 없도록 돈을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신용 점수와 연동하여 착한 시민에게는 완전한 접근권을, 반체제 인사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즉각적인 집행입니다. 만약 정부가 당신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고 판단하면 디지털 화폐는 당신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수사 대상이 되면 계좌는 법원 명령 없이 즉시 동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부가 정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면 당신의 돈은 그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한 규칙 하에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권은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 즉 감시, 프로그래밍, 즉각적인 집행은 현재의 화폐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2020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이었고 정부는 보조금과 프로모션을 통해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수억 명의 시민들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아래에는 통제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위안화 거래는 중국인민은행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며 이 데이터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정부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구매를 하면 사회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낮은 점수는 대출 제한, 여행 금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나이지리아는 2021년 이나이라를 출시하며 금융소의 계층 포용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자본 통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나이라 시스템의 제한을 프로그래밍하여 시민들이 시장 환율로 달러를 구매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에는 국권화폐를 폐지하고 신권 발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이 강제로 이나이라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패턴은 동일합니다. CBDC는 편리함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됩니다. 초기에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면 자본 통제, 유효기간 설정, 구매 제한과 같은 통제 장치가 프로그래밍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돈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부가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경제 전체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면 현금은 사라지고 암호화폐는 금지되어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 가상의 디지털 달러 법안을 통해 미국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CBDC 개발 및 배포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2030년까지 미국 내 거래의 80%를 디지털 달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문구에는 디지털 달러가 프로그래밍 가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여 세법 준수, 자금 세탁 방지 및 기타 정책 목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란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한을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또한 모든 디지털 달러 거래는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목적으로 연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감시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한 법적 승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모호함은 언제나 정부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은 현금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달러만 받는 사업체에 세금 혜택을 주고 현금 서비스를 축소하는 은행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강압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조항은 재무부가 사법적 검토 없이 금융범죄 혐의만으로 디지털 달러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좌가 동결된 후에야 항소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대화, 범죄 예방,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정부의 중앙 집중식 통제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이나 금융개혁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시와 통제 기능은 효율성을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 정부가 시민을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해 원하는 기능일 뿐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과 통제력을 얻습니다. 세금 탈루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정책 집행은 자동화됩니다. 거대 은행들과 빅테크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내며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감시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우리 시민들은 프라이버시를 잃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거래조차 감시 데이터가 됩니다. 현금에 의존하던 금융소외 계층은 기술을 강요받거나 배제됩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금융적으로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규제와 계좌 동결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금융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 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부가 화폐 통제를 통해 자유를 억압했던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금 몰수 조치,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근본이제 폐지,
2016년 인도의 화폐 개혁, 2013년 키프로스의 예금 압류. 이 모든 사건들은 정부가 위기, 안보, 현대화를 명분으로 시민의 부와 자유를 빼앗았던 역사입니다. CBDC는 이러한 패턴의 정점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통제 도구입니다. 물론 CBDC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빠르고 저렴해지고 금융소외 계층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 시 구호금을 즉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점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감시와 통제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 점들을 얻을 수 있는 대안 기술과 정책이 존재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것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금 집행과 범죄 예방에만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환경 규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는 건강 규제를, 또 그 다음 정부는 정치적 규제를 추가할 것입니다. 권력은 한번 주어지면 스스로 팽창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 하나하나가 추가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디지털 화폐 시스템 바깥의 자산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실물 금, 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디지털 시스템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것은 현금 폐지를 늦추고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작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암호화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투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중앙화된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으로서 말입니다. 넷째, 오프라인 기술과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CBDC의 위험성에 대해 주변에 알리고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시민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직 인프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반대는 이 흐름을 늦추거나 최소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상과학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정책이고 입법안입니다. 통제 메커니즘은 비밀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편리함과 속도를 떠올릴 뿐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한, 완전한 감시, 그리고 통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인프라가 완성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계획입니다. 군대의 총칼이 아니라 편리함을 통해 구현되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쉽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이 비현실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를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이 아닌 인프라 설계를 통한 부드러운 전체주의입니다. CBDC가 반드시 전체주의적 통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래 정부의 선의에 우리의 자유를 거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입니다. 곧 당신의 경제에 찾아올 디지털 달러, 금융 프라이버시의 종말,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의 시작. 이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편리함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내어줄 것인가? 대안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흐름에 저항할 것인가?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